빨리 끝내버리고 싶었어요. 다 전부 자포자기 심정이었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내한테 일어난 일이 뭐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함께 교육받던 동기들과 술을 마셨던 지영 씨.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자리를 정리하기 전 잠시 화장실을 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위에 봤는데 남자 손이 귀로 쑥 들어온 거예요. 놀란 지영 씨가 비명을 지르며 곧바로 화장실 문을 열고 뛰쳐나왔지만 범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CCTV 좀 확인하고 하려 했는데 괜히 자기가 장난을 쳤다. CCTV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갑자기 누군가 자백을 했던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이 몰래 촬영을 한 대상은 지영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일 범죄로 집행유예 중이었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피해자가 한 명 더 계셨고 결국 그는 구속됐고 징역 8개월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영 씨를 누구보다 도와주고 챙겨준 사람이 바로 교육 담당자였던 강 계장이었습니다. 이렇게 퇴소시키는 거 도와주고 검거할 때도 쉬는 시간에 살짝 불러서 빼앗고 그러니까 굉장히 조력자였죠. 강 계장의 협조 덕분에 신속히 마무리되었던 몰카 사건. 그런데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지영 씨가 또다시 경찰에게 연락을 해왔던 겁니다. 지영 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지목한 사람은 바로 몰카 사건 당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지영 씨를 도와주었던 강 계장이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지금 취하신 것 같다고. 제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도 좋은 거야. 계속 그랬거든요. 그날은 지영 씨가 교육을 끝내고 수습사원으로 정식 출근을 한 지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몰카 사건을 비롯해 자신을 도와주고 걱정해준 강 계장이 고마워 지영 씨는 술 한잔 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늦었으니 집에 가자는 지영 씨에게 강 계장은 술을 더 먹자며 지영 씨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바로 모텔 앞. 빨리 들어와 막 이러는 거였어. 저 안 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뭐 하냐? 얘기나 하게 좀 들어와 이러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지영 씨가 나가려고 하자 강 계장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힘을 못 이겼어요. 제가 도망치려 할 때마다 또 벌떡 일어나서 잡고 그랬어요. 아침이 되어 강 계장이 약속이 있다며 모텔을 떠난 후에야 자신이 당한 일이 무언지를 깨달았다는 지영 씨. 그 사람은 의심을 안 했어요. 아예. 그 전에 그 성범죄에 관련해서 도움을 많이 줬던 사람이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성범죄를 저지를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강제적인 성관계를 분명하게 입증한다라고 판단을 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다고요. 게다가 지영 씨의 진술을 살펴본 결과 당시 그녀가 관계를 일정 부분 승낙하는 태도를 보인 건 물론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CCTV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영상은 이미 기간 도가로 삭제가 된 상태고. 사건을 신고한 건 1월 16일. 사건 발생 이틀 후입니다. 수사관이 배정된 건 24일이었으며 설 연휴에는 수사가 중단됐고 그 사이 담당자가 바뀌면서 2월 6일에서야 수사가 재개된 겁니다. 교체된 수사관이 현장 조사를 한 건 신고 후 3주가 훌쩍 지난 2월 10일. CCTV는 이미 삭제된 후였습니다. 지영 씨의 신고로 사건이 회사에 알려지면서 법무팀은 1월 24일 강 계장을 해고 처리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25일 지영 씨는 인사팀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무고죄로 고소를 하면 회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접 두 가지 수정안을 써주며 하나를 고르라고 했다는 겁니다. 1번 강제로 성폭행 당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번 강제 수준은 아니었고 그래서 형사상 처벌과 회사상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쓰래요. 이렇게 쓰면 형사상 문제도 없을 거다. 그냥 사내 연애로 치고 해프닝을 할 거다. 처음에는 진술서를 못 고친다 버텼지만은 인사팀장은 계속 연락을 해왔고 지영 씨는 결국 그가 제시한 대로 진술서를 고쳐 회사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날 회사에서는 2차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지영 씨가 고쳐 쓴 진술서 덕분에
강계장의 징계는 해고에서 정직 3개월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지영 씨는 오히려 6개월간 10% 감봉이라는 징계를 받습니다. 사유는 풍기문란. 금요일날 일찍 조퇴를 시켜줄 테니 그때 얘기를 하자. 굳이 부산까지 가서 상담을 하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자신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상사였기에 따라 나섰다는 지영 씨. 아이 멍청한 직원이 방 2개 잡으라고 했더니 방 2개짜리 잡았네?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저 그냥 진짜로 나가서 자겠다고 얘기하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아 근데 앉아있는 게 너무 섹시하다고 하는 거예요. 한시바삐 그곳을 빠져나오려 했지만 인사팀장이 지영 씨를 못 가게 막았다는 겁니다. 누워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다가와서 제 팔찌 박잡더니 누우라고 했다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자리를 빠져나오기 위해 지영 씨는 동기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좀 다급하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전화가 건 것처럼 전화를 뭐 여보세요 이러면서 막 저한테 언니 주변에 있다며 잠깐 금방 나갈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도망가려고. 당시 지영 씨에게 보낸 인사팀장의 문자는 그가 지영 씨를 추행하려 했던 정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결국 인사팀장은 해고됐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해고 사유는 횡령. 대기업의 인사팀장이어서 믿었어요. 그냥 나쁜 의도로 그랬겠어 하면서 믿었었는데 회사의 태도만큼이나 지영 씨를 절망하게 한 건 강 계장이 지영 씨와 주고받은 SNS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회사뿐만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꽃뱀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작 얼굴을 봐야 되고 그래서 답장을 한 거였거든요. 그냥 소문이 날까봐 무섭고 서로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해서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니라고 의심하는 건 우리 사회가 성폭력 범죄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피해자라고 하는 상이 있어요. 흠잡을 데 없는 순진무구한, 순결한 여성. 그리고 적극적으로 어떤 피해 상황에서 죽을 만큼 대응해야 되는 여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지영 씨처럼 먼저 술을 먹자 했고 자발적으로 모텔에 들어간 사람은 이미 거부 의사를 포기한 것인 만큼 순수한 피해자로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성폭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가해자가 얼마나 강제적이었느냐 보다는 피해자가 얼마나 거부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 여부에 이거를 둬야 되는데 거부했느냐만 우리 사회가 너무 집중해서 바라본다는 거죠. 성관계가 폭력이 되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건 거부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동의했다여야 함을 알려주는 유명한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성관계에서 동의가 뭔지 잘 모른다면 차 한 잔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당신이 차 한 잔 할래? 했을 때 상대가 좋지, 마실래, 고마워 한다면 상대는 차를 마시고 싶은 거죠. 그런데 차 한 잔 할래? 했을 때 글쎄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한다면 당신은 차를 만들어 줄 수는 있지만 상대는 마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정말 중요한 건 억지로 마시게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아니 됐어 하면 차를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만들지 마세요. 마시라고 강요하지도 안 마신다고 화를 내지도 마세요. 그냥 마시기 싫은 거예요. 아셨죠? 또한 상대방이 한 잔 부탁해 했지만 막상 차를 만들면 갑자기 마시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애써 만들었는데 짜증이 나겠지만 그렇다고 꼭 마셔야 하는 건 아니죠. 그땐 마시고 싶었지만 지금은 싫은 거니까요. 상대가 의식이 없다면 차를 만들지 마세요. 차 마실래? 라고 물어도 대답할 수 없는 상태니까요. 처음에 물었을 때는 의식이 있어서 마실게 라고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당신이 물을 끓이고 차를 우려내는 동안 상대방의 의식이 없어졌다면 그럴 땐 차를 내려놓고 그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억지로 차를 마시게 하면 안 되죠. 그걸 이해한다면 성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차를 마실 때도 성관계를 할 때도 동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Disgraced movie mogul Harvey Weinstein facing explosive new allegations from at least 24 women.
할리우드 권력자였던 하비 와인스타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배우들이 더 이상 참지 않겠다며 그의 만행을 폭로하기 시작한 겁니다. Me too. Me too. 배우들의 고백은 수많은 여성들에게 용기를 줬고 급기야 자신들의 피해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이른바 미투 캠페인의 동참을 이끌어냈습니다. What the man who is doing the harassing believes is that the other guys are okay with it. Men's silence is assent. We agree to be quiet and let him do that. What we need is for men to step up and to say no, to stop it. 침묵하는 남성들을 움직이게 하는 데 필요한 건 공감과 신뢰입니다. 우린 각 분야에서 가장 신뢰받는 유명인들에게 침묵을 깨는 데 앞장서줄 것을 요청했고 그 결과 많은 이들이 목소리를 내줬습니다. 그들이 외칩니다. 성폭력은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피해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울게요. 더 이상 방관하지 마세요.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앞으로 저도 결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저희도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절대로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절대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에게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목소리가 있습니다.